세 번째 발표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권달령 교수께서 신입사원 조기 안착을 위한 HRD 솔루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단상위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권달령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입사원 조기 안착을 위한 HRD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은 조직의 미래라고 늘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입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있어 신입사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 그러나 2024년 우리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퇴사자 93명 중 37명이 입사 1년 미만이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의 40%가 조직의 미래였습니다. 교육 담당자로서 이 숫자 뒤에 숨은 후배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물어봐야 하는 제가 한심했어요. 매뉴얼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직의 미래에 비상등이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만하임은 세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집단은 독특한 의식을 형성한다. MZ세대, 그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자 공정성을 중시하고 수평적 소통 문화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일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무엇보다 그들을 위한 온보딩을 만들겠다고. 오늘의 발표는 L이라는 과학적 프레임워크 위에 교육학 이론이라는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AI라는 혁신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과학 데이터로 증명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낸 K워터의 경험입니다. K워터는 총 7단계의 체계적 요구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 조직 전략 분석, 교육 대상자 분석부터 기존 과정의 한계점까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 생성형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노트북 LM을 통해 논문 6편, 공공 간행물 3건 등을 마인드맵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이틀에서 3일이 소요되던 이 시간이 10분 만에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저연차 직원 설문에서는 생성형 AI로 응답의 퀄리티를 높이는 친근한 문구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109명의 풍부한 질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성 데이터를 정량화하였습니다. 퇴사자의 자유응답 데이터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및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성의 유형과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과정에 대한 한계점 역시 분석하였습니다. 수동적 청취자에 대한 도제식 교육은 직무 부적응을 초래했고 이는 관계 형성 실패와 조직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K워터는 새로운 온보딩을 위한 5대 핵심 니즈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조직의 온기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둘째, 능동적 참여를 통해 수동적 학습을 탈피하자. 셋째, 실전 스킬,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개발하자. 넷째, 자신감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성취 경험을 부여하자. 다섯째, 지속적 케어로 배치 후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5대 니즈가 교육심리학자 켈러의 ARCS
동기 이론과 유사하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설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켈러의 ARCS 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MG 맞춤형 9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ttention! 재미있는 학습 환경,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주의를 끌고 Relevance! 즉시 활용 가능 스킬, 현장 트립으로 실무 관련성을 느끼게 하고 Confidence! 공정한 평가, 프로젝트형 설계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수평적 소통, 유연한 온보딩으로 세티스팩션,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했습니다. 9가지 전략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2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효과 목적 달성이라는 조직의 니즈와 MZ세대의 개인 니즈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3주 121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이 9개의 전략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K워터는 전략 시뮬레이션을 AI를 통해 예측하였습니다. 생성형 AI에게 교육공학자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교육 대상, 교육 환경, 평가 프레임을 넣고 9개 9대 전략을 학습 효과를 점수화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도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설계의 노하우에 데이터와 논리를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9가지 전략의 우선순위가 도출되었습니다. 교육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고 MZ세대의 핵심 지지를 충족하는 스킬 중심의 교육, 그리고 수평적 소통이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되었고 교육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기능적 요소로서 공정한 평가와 보상, 프로젝트형 교육 설계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3주 121시간은 집합교육 58%, 현장체험 21%, 자율학습과 멘토링 케어로 최적의 시간 배분이 나왔습니다. 설계에 따른 과정 개발은 신입의 한수를 기본 과정으로 하고 보고의 한수, 필드 트랩의 한수는 여러 미션을 복합 수행하는 심화 과정으로 서로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입의 한수,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신입 직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했습니다. 보드판의 각 미션들은 각 조별로 수행하며 그 조에는 10명의 조원들이 협업하여 수행하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신입의 한수는 재미있지만 재미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황 기반 업무 미션을 부여하였고 획득 점수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흥미와 공정성 그리고 교육 효과 3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신입의 한수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교육생들은 게임에 몰입하며 실제 상황 업무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의 한수입니다. 보고서 작성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3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주차, 제출만 하면 오케이.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했습니다. 2주차, 작성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렬별 업무 분장과 시뮬레이션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며 직무 몰입을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3주차에는 강단위 세트장에서 실제 상사 앞 대면 보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필드 트립의 한수입니다. 중장기 경영 전략이 현장에서 실제 구현되는 곳으로 대상지 6곳 중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필드에서 전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의 안전 체험입니다. 심폐소생술 실습부터 완강기 대피까지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AI를 활용한 공익광고 제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중요한 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립기념일, 또 하나는 물의 날입니다. 공공의 가치는 세계 물의 날 기념 공익광고 제작을 통해 상호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의 혁신, 히든 멘토입니다. 솔직함을 추구하는 MZ세대는 질문도 거침없습니다. 연봉이 진짜 얼마인가요? 야근 많이 하나요? 질문도 답변도 블라인드로 답변자의 부담을 낮추고 답변자의 솔직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개발함으로써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처럼 선배를 관찰, 모방,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여기까지 교육을 듣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민들레시아처럼. 이제 실전에 부딪히며 직장인으로서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K워터는 기존 온보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단계 안전망 구조를 운영하였습니다. 조직, 집단, 개인, 구성원 차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일회성 집합교육에서 지속적 성장 지원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1단계 유역 온보딩입니다. 신입 직원들은 유역 단위로 채용되어 10년간 유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소속된 유역별로 낙동강 유역은 수자원 사업을 중심으로,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맥락에 맞추어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2단계 저연차 온보딩 프로그램입니다. 100여 개의 현장으로 분산 배치됨에 따른 물리적,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대를 갖고 동기간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따뜻한 온기와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3단계 맞춤형 코칭입니다. 신입사원을 맞이하는 선배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입과 직상급자 간의 세대 차이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리버스 온보딩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교육 수료자에서 조직의 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항해 중이던 배가 이제 항구에 닻을 내리고 조직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는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교육 과정이 정말 효과적이었을까? K워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 등 검증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고 방법론적 삼각 검증, 데이터 삼각 검증 등 다각적 측정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커크패트릭의 4단계 모형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정량, 정성, 관찰, 영향요인 분석 등 삼각 검증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업 적용대에는 LTSI 모델 기반으로 8개의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보았고 레벨 4에서는 외부 지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레벨 1 반응도 평가입니다. 6.81점, 전년 대비 5.4% 상승, 역대 최고 점수입니다. 정량적 평가 그리고 자유응답, 변화 관찰 모두 일관되게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레벨 2 학업 성취도 평가 부분입니다. 독서 기반 자기주도 학습 후 학습 성취도를 측정하였고 직렬 간 교차 학습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 두루알기 관점에서 기술 행정 간 직무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제고한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레벨 3 현업 적용도 부분입니다. 역시 정량, 정성,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9개 과정 중 6점 이상 과정이 7개, 전체 평균 6.08로 높은 현업 전이율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나온 수치를 뒷받침하는 목소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문서 작성 자신감이 1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방식의 미션 덕분에 3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현업 적용도에 영향을 미친 학습자 특성, 교육 설계, 근무 환경 중 어떤 요소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는지 볼드윈과 포드의 전이과정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현업 적용 동기가 가장 높은 수준을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하였고, 현업 적용 설계와 상사 지원은 적정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6.08의 현업 적용도는 학습자의 특성과 그리고 교육 설계, 근무 환경, 3박자가 어우러질 때 높은 적용도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 관련성은 1인 1PC 배치로 충분한 시습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 진행 중입니다. 레벨 4 비즈니스 임팩트 부분입니다. 역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조기 퇴사율의 획기적인 감소입니다. 23년 12%, 24년 17.9%로 치닫던 조기 퇴사율은 2025년 9.2%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신뢰, 회사에 대한 자긍심 등을 측정하는 신뢰경영지수는 역대 최고 87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10% 내외의 우수기업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 평균 60점대를 크게 상회합니다. 정성평가에서도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꿀팁, 비슷한 연차 지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는 점 등 정량적 성과의 이유를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임팩트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3단계 안전방 등 온보딩이 없었던 퇴사자 대비 잔류자의 피드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퇴사자의 불만 요인이었던 물리적 고립, 업무 방식 부적응은 잔류자가 가장 만족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 문화 이해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K워터는 네트워킹, 조직 문화 이해, 암묵지 전수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함으로써 온보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K워터의 1년간 실험이 공공 HRD에 던지는 3가지 메시지입니다. 방법론적 혁신의 가능성,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로 증명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둘째, 세대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학습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워터는 선배들의 경험이 전이되던 도제직 교육의 장점을 디지털화하고 보드게임화함으로써 스크린으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온보딩은 단순한 교육일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듯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퇴사율 감소는 인재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GPTW 인증,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은 공공부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처음 이 시를 읽으며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의 일생, 그 무게를 우리는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이 조직을 성장시키고 그 조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그 순간부터 K워터 인재개발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신입사원의 시선에서 그들의 니즈에 눈을 맞추고 체계적인 온보딩을 설계하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질의 답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차분하게 발표를 잘 해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좀 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조직의 니즈와 MZ들의 니즈를 분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 조직 니즈는 이제 전략상에서 그 신성장 돌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 효과를 좀 많이 높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MZ세대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대학 생활을 했던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그 욕구나 이런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시간 배합을 하면서 이게 그 실현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뭐 한 연구에서 사실은 MZ를 우리가 너무 MZ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선입견이 발생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데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었는데 정말로 차이가 있었군요. 그 혹시 히든 멘토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활용도가 답변이 많이 달리나요? 아니면 좀 의무적으로 달게 하시나요?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달게 하셨나요? 히든 멘토는 질문은 저희가 보드판에 블라인드로 받았고요. 네. 답변은 실제 신입사원과 4, 5년 차 이내에 이제 그의 갭이 많이 나지 않는 선배 직원들을 강단으로 올려놓고 가림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치 그 TV에서 하는 그 예능처럼 가림막을 쳐놓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 입장에서도 좀 머뭇머뭇하는 모습들도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이 확인하면서 저게 그냥 조작된 답변이 아니라 즉시 나오는 즉답이구나 이런 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생생하게 진행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퇴사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혹시 이 교육이라는 게 아닌 다른 원인이라는 것들도 좀 존재를 했나요? 예를 들면 유역별로 뭐 배치가 됐을 때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혹은 다른 조직적 이유나 뭐 이런 이유로 좀 퇴사가 많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퇴사 요인이 단순히 이제 교육 때문이라고만 네. 볼 수는 없고요. 네.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는데 뭐 오직 근무라는 것들도 있지만 문제는 그 심리적 케어가 안 되고 심리적 고립감이 느꼈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 드리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오지 근무 때문이라고 하는 게 한 75% 정도의 1년차 퇴사 이유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교육으로 극복될 수 있는 아까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교육으로 극복될 문제라기보다 어떤 다른 면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혹시 그래도 교육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로 좀 잡고 계신지 그런 게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이제 교육원 교육뿐만이 아니라 현업에 배치됐을 때의 이제 그 케어의 사각지대가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 부서 쪽에 저연차 직원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는 형태로 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코칭을 한다든가 회사 내에서의 성장 경로 이런 것들을 코칭해 줌으로써 그 직원들에게 단순히 교육 이후에도 이 교육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를 했습니다. 마침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다음으로 묻고 싶었던 내용인데 혹시 사후 관리에 대한 얘기가 제 발표자는 조금 전 덜 보였던 것 같은데 그 교육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또래 집단 블렌딩이라고 하는 저희들은 이제 블렌딩이라는 브랜드를 붙였는데요. 그 또래 집단 간에 모여서 이게 홀로 고립돼 있다 보니까 나만 힘든가, 나만 이런 상황인가 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같은 연대하는 같은 비슷한 연차끼리 모여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더라, 아니면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 온보딩이 아주 저는 괜찮은 부분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차이가 좀 나는 부서에 대해서 했다라고 이제 지나가듯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리버스 온보딩의 어떤 대상 선정, 대상자 혹은 부서의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상급자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차장 직원과 신입 사원 간의 그 나이 차이가
상당히 갭 수준이 많이 크게 나는 그런 나이 부서들을 차이가 나요. 네, 일단 나이 차이를 많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X 세대, 그다음 뭐 Z 세대, 그 잘파 세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특히 갭 이상이 20년 차 이상 차이가 나는 부서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점차 갭을 줄여가면서라도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권달령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